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뉴스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햇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최고 기온은 57도에서 68도, 최저 기온은 40도에서 46도로 예상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서머타임이 조금 뒤인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앞으로 더 앞당겨 놓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타임 시작으로 생체 리듬이 바뀌게 되면서 수면장애와 심장병, 정신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 권고됩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의 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10일부터 일부 변경돼 한인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중미 출신 이민자들인 캐러밴들을 태우고 달리던 화물 트럭이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승객 최소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 북부 치아파스주의 주도인 툭스틀라 구티에레스에서 북동쪽으로 41km 떨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던 약 3톤짜리 픽업 트럭이 갑자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이민자 2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희생자들이 대부분 중미 출신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국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치아파스 지역은 미국으로 향하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에게 주요한 환승 지점입니다. 사고 차량은 차량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운전자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올해 2018-2019 회계연도 중 체포될 불법 입국자가 90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이 필요하다고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닐슨 장관은 6일 열린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이 춥고 외진 수용소로 몰려들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관 국경보호국은 2월 한 달간 76,103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그중 약 4만 명이 가족 단위 이민자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과 격리된 후 재결합 없이 추방조치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모가 47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격리 후 추방조치를 당한 부모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자료로 6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471명의 부모 중 일부는 지난해 6월 아동 격리조치 중단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기 전 추방된 이들입니다. CNN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추방된 부모들에게 아이와 재결합할 선택권을 줬다고 밝혔으나 이민단체들은 많은 부모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강요당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페에서 한 남성이 랩탑 10대를 훔친 후 달아나 경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로렐 초등학교 인근 메가더 블루버드 3700블락에 위치한 월드그라운드 카페에서 7일 오후 1시경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총으로 위협하며 현장에 있던 고객들의 랩탑을 모두 가방에 담아 달아났습니다. 용의자가 훔친 랩탑은 10대가량 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시 후디와 주황색 작업용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월드그라운드 카페 업주 우피 구스타소는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며 고객들이 생사의 기로에 설 뻔한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파토리 생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가와 폴섬 스트리트의 모스코니 센터 인근에서 5일 밤 거대한 파토리 발견돼 뮤니 라인 8개 경로가 다음날 오후까지 재편성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부 측은 계속되는 비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이 가 있는 곳에 빗물이 침투하면 파토리 생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파토를 메워도 악천후가 계속된다면 같은 자리에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한 달에 평균 350개의 파톨이 생기지만 요즘과 같은 우기에는 1,800여 개로 그 수가 급증해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한편 마린 카운티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서는 진흙 사태로 바위가 떨어지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 비는 다시 오겠고 이는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으며 전반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맑겠습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오는 3월 13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세크라멘토 거주 동포를 위한 순회 영사를 한인의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순회 영사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여권, 비자, 호적, 국적, 병역, 영사 확인, 위임장 인증, 재외 국민 등록 등 각종 영사 업무를 포함하며 민원 업무별로 수수료,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재외국민 등록 신청도 접수합니다. 국내외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총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체류 자격별 서류 4번, 운전면허증 4번 등입니다. 문의는 총영사관 415-921-2251, 415-921-225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 치료사인 20대 한인 여성이 10대 자폐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포틀랜드 멀투노바 카운티 순회법정은 4월 4일 13세 자폐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인 여성 테라피스트 아비가일 민정 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급 강간죄와 6건의 1급 성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호제 여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메어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산호제 경찰국은 6일 오후 12시 30분경 산호제 5300블락 덴트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성인 여성 1명과 남아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당국은 숨진 여성이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으며 숨진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가 처음 현장을 목격해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진 여성은 네일샵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해고당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남편도 실직 상태였다고 이웃 주민들은 밝혔습니다. 부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종종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93세 할머니와 그의 간병인을 공격한 오클랜드 남성이 강도와 노인 학대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트 할라피히는 지난 5월 말 콩코드 선밸리몰에서 앤 마리 페더슨과 그의 간병인의 지갑을 강탈하면서 이들을 잔인하게 구타했고 그 결과 페터슨은 한 달 후 사망했습니다. 페터슨의 아들 그렉은 5일 재판이 끝난 후 할라피히의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금 몇 달러를 털 생각이었다면 어머니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라피히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나 김 씨가 캘리포니아 제29지구 링링챙 상원의원이 선정한 올해 여성 수상자로 선정돼 이를 축하하는 시상식이 지난 4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주 청사 상원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링링챙 상원의원은 해나 김 씨의 한국전 참전 용사를 기리는 정신과 봉사에 대한 열정을 높이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세계 27개국의 200명의 참전 용사와 미국 100개 지역 1000명의 참전 용사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부터 롱비치에서 수상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롱비치시 대중교통 서비스 LBT가 어제부터 매주 금요일과 주말 동안 연중 무휴로 수상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택시 서비스는 아쿠아링크와 아쿠아버스 등으로 운영됩니다. 아쿠아링크는 알라미토스 베일 랜딩에서 퍼시픽 도크 수족관까지 운행되는데
최대 75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운행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되며 편도 티켓은 $5입니다. 아쿠아버스의 경우 퀸 메리 호텔과 호텔 마야, 퍼시픽 도크 수족관, 그리고 숄라인 빌리지에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35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편도 티켓은 $1입니다. 티켓은 현금 또는 LBT의 모바일 앱을 통해 구입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는 www.ridelbt.com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단연 관광객들에게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ABC7 보도에 따르면 관광 수익을 벌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절도단들도 최근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절도 피해는 연간 $300억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전국 소매협회 NRF는 LA가 그 핵심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타주에서 온 원정 절도 범죄단도 한몫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까지 LA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데는 그만큼 LA 일대 소매업 규모가 크고 값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주민 발의안 47이 통과된 후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 발의안 47은 교도소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 범죄를 중죄가 아닌 경범죄로 격하하며 이른바 삼진아웃죄를 완화한 법입니다. 피해 $950억 이하의 절도, 소량의 마약 소지나 사용 등은 세 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로 인해 $950 미만의 재산 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로 남게 됐고, 이에 따라 절도범들이 같은 범죄 행각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매업계는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힘을 합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LAPD는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피해를 당한 업소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제보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12개월 안에 두세 차례 이상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들에게는 벌금형을 높인 AB 1065가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베버리힐스의 대표 쇼핑몰인 베버리센터 내 한인 의류 매장에서 지난 주말 5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자살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는 지난 3일 오후 12시 10분쯤 베벌리 센터의 포레버 21 매장 내 탈의실에서 LA 거주자인 김모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시소 측은 1차 검시 결과 총격에 의한 자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가주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44시간 만에 구조된 5세와 8세 꼬마 자매는 평소 배운 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해 팟씨 37도의 추운 겨울밤을 이겨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겁먹은 상황에서도 아빠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시골 마을인 벤보우에서 실종된 레이아, 캐롤라인 캐리코 자매가 집에서 약 1.4마일 떨어진 숲속에서 수색대에 발견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대, 경찰, 해군 등 200명의 수색에 나선 지 44시간 만이었습니다. 자매가 약간의 탈수 증상만 보인 채 건강하게 발견되자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 등 외신도 이 소식을 전하며 꼬마 자매의 무사 귀환 비결에 주목했습니다. 꼬마 자매가 실종된 1일에서 3일 벤보우 지역 기온은 팟씨 3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려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어린이가 야외에서 밤을 버틴 사실이 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꼬마 자매가 이틀 밤을 숲속에서 보내며 추위도 이겨낸 비결은 산간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난시 생존 훈련인 4H 교육 프로그램 덕이었습니다. 우선 언니 레이아는 길을 잃었다는 판단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무 덤불 밑으로 동생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입고 있던 우비는 입을 삼아 빗물과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허기가 지자 나뭇잎을 적신 빗물을 먹었습니다. 또한 숲에서 이틀 밤을 지새우며
서로를 꼭 부둥켜 안았습니다. 언니의 지혜는 긍정의 힘도 발휘했습니다. 레이아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이 밤새도록 울어서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자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찾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니는 동생과 자장가를 부르면서 공포를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동생이 상사자를 무서워해 밤을 새우며 주변을 살피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유씨 계열의 2019-2020 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됩니다. 자네 나폴리타노 유씨 총장은 지난 6일 세크라멘토에서 열린 교육재정 청문회에서 올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 거주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 이사회는 다음 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거주자 등록금 동결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의 등록금은 지금과 똑같은 연간 12,570달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교재비나 기숙사비, 보험료, 그리고 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씨 계열의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7번째입니다. 반면 타주 출신과 유학생 등 비거주자들의 등록금은 762달러가 인상되면서 연간 41,562달러입니다.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이번 주 연방 하원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레나 홈스 노턴 워싱턴 DC 대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모두 198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자로 등재했습니다. 하원은 워싱턴 DC 주정부 승격에 호의적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지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라 다른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워싱턴 DC 주정부 승격의 가장 큰 걸림돌 2개 중에 하나는 공화당이고 나머지 하나는 워싱턴 지역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워싱턴 DC가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주정부 승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70만 명의 워싱턴 DC에 연방 상하원 의원을 각각 2명씩 배정해야 하는데 모두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또 워싱턴 DC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 DC가 그동안 연방의회 직학렬 형태의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예산에 충당했으나 주로 승격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워싱턴 DC로 출근하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통근세를 부과할 것이 뻔하다며 주정부 승격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워싱턴 지역 의원이 아니라 델러웨어 민주당의 토머스 카퍼 상원 의원입니다. 워싱턴 DC의 통근세 수입만큼 버지니아도 통근세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워싱턴 지역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입장으로 워싱턴 DC 주정부 법안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선에서 물러나 있는 셈입니다. 유타주에서 46년간 존속된 간통죄가 마침내 폐지될 전망입니다. 폭스 13방송에 따르면 유타주 하원은 지난 5일 간통이나 혼외 정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형법 조항을 폐지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1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간통죄 폐지안은 이미 유타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셈입니다. 유타주 의회는 1973년 형법에 간통을 형사적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6개월의 실형과 $1,000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범법 행위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지는 않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한인 비하 발언 및 동성애자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존 듀런 시의원이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논란이나 사퇴 압력에 대한 해명 없이 시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한 짚고 들어본 미국의 부자 동네 100의 1위 동네는 33109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피셔 아일랜드가 차지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도 남쪽 섬 지역으로 216에이커나 되는 피셔 아일랜드 일대는
페리로만 접근이 가능한 독립 커뮤니티로 거주민 평균 연소득이 220만 달러나 됩니다. 피셔 아일랜드에는 45개국에서 온 7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으며 유명 인사인 오프라 윈프리, 안드레 아가시, 캐롤라인 워즈니에케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33480 지역이 평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2위와 3위는 가주 에소톤의 94207 지역, 팔로알토의 94301이 차례로 올랐습니다. 뉴욕과 LA, 시카고에 22건의 이름을 올린 지역도 있습니다. 뉴욕의 트리베카 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10007 지역은 평균 연소득 87만 9천 달러로 지난해 17위에서 5위로 뛰어 올랐으며 LA의 베버리 힐즈 일부가 포함된 90067 지역은 연 82만 6천 달러로 8위에 랭크됐습니다. 가주의 뉴포트 비치의 92657 지역이 62만 3천 달러로 17위에 올랐으며 베버리 힐스 90210 지역은 22위에 간신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시카고의 60604 지역이 연 74만 달러로 지난해 37위에서 1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부자 동네는 대체로 8개 카운티의 50개 집코드에 집중했으며 블룸버그 부자 동네 5개 집코드는 최근 몇 년간 변함없이 유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세제 개혁 이후 플로리다나 네바다 주처럼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부자들이 이주를 본격화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어 프레미어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에어 프레미어는 계획한 대로 2021년부터 미주 노선을 취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 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에어 프레미어, 에어로케이, 플라이 광원 등 3개 항공사에 대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프레미어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후반기부터 보잉 787-9 기종을 투입해 미국 서북부의 LA와 산호제 2곳을 취항할 계획입니다. 10대의 젊은 나이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카일리 제너가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에 올랐습니다. 포브스지가 발표한 억만장자 2019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카일리 코스메틱스를 설립한 카일리 제너가 자산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1,500억 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BBC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자리에 등극한 제너는 2,153명의 억만장자 리스트 가운데 2,057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전 최연소 억만장자 기록을 가진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거의 23살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제너는 18살 나이인 지난 2015년 화장품 회사인 카일리 코스메틱스를 설립해 3년 만인 지난해 3억 6천만 달러, 약 4,0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의 실제 총기 사용 횟수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인의 상상보다 훨씬 소수에 그치고 그마저 감소세에 있습니다. 5일 AP통신이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로 마감된 2018 회계년도 1년간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의 요원들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는 15건이었습니다. 2012 회계년도의 55건은 2016년에 25건 및 2017년에 17건에 밑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비난과는 달리 실제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 국경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진 탓도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총기 말고 최근 뉴스 사진에서 많이 보듯 어린이들이 포함된 이주 시도자들에게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기절총을 사용합니다. 이 같은 비치명적 무기 사용 횟수도 89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에는 1168건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사람의 수는 지난해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멕시코 출신의 남성이 단신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했으나 현재는 중앙아메리카의 가족 단위 월경이 급증했습니다. 2018 회계년도 12개월 동안 약 10만 가족이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FDA는 케타민 유사제제인 스프라바토 스프레이를 중증 우울증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AP통신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 흡입하는 형태의 이 새로운 우울증 치료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술 환자용 강력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고 1990년대부터는 스페셜 K라는 이름의 클럽 약물로 나이트클럽에서 남용되고 있는 케타민을 용량을 줄이고 정맥주사 대신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존슨앤존슨 제약회사가 개발한 스프라바토 스프레이는 1980년대 말부터 사용되고 있는 프로작 등 기존의 항우울제가 듣지 않는 중증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기존의 항우울제는 복용을 시작한 뒤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임상시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스프라바토는 기존의 항우울제와는 기전이 달라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에 작용합니다. FDA는 스프라바토를 승인하면서 사용과 배포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 약은 허가받은 진료실에서만 환자가 의사의 배석 아래 흡입해야 하며 집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 의사는 환자가 이 약을 흡입한 후 안전하게 진료실을 떠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스프라바토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590에서 $885까지이며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투여합니다. 스프라바토는 FDA 승인을 받은 첫 정신활성 물질입니다. 이 밖에 버섯에서 추출한 실로시빈과 클럽 약물인 MDMA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후보 물질로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병역법 위반으로 30일간 한국에 억류됐던 한인 이동현 씨가 4일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날 밤 늦게 오하이오주 톨레도 익스프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 씨는 어머니 성 이 씨 등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오하이오 페리스버그에서 가족들과 티트리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이 씨는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2일 한국을 찾았으나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져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9세 되던 지난 198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이 씨는 당시 해외 이주 신고 및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 병역 문제로 이 씨의 출국이 금지되자 오하이오 지역 재향군인회와 주민들은 연방의원실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 씨의 귀국을 위한 구명운동을 펼쳤고 $3,500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회사 동료의 점심 식사에 독극물을 뿌려 기소된 57살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클라우스 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사법당국이 위험인물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감형은 어려울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인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독일 서북 슐로스 훌트 스티켄브로크에 위치한 한 금속 부품 제조 회사에서 동료가 먹을 샌드위치에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를 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CCTV 기록을 통해 그가 동료의 도시락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포착하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뿌린 가루는 아세트산 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독성이 매우 강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질입니다. 가루가 뿌려진 도시락을 먹은 동료 중 한 명은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다른 2명은 신장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경찰 수색 결과 수은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000년 이후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21명의 사인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뉴스를 마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좋은 뉴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뉴스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뉴스가 올려지는 즉시에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